지금까지는 오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오픈 중에서도 전인적인 오픈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하면 3번은요, 깊은 오픈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임에서 깊은 오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깊은 오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진짜 지혜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사랑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셀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지 전인적인 깊은 오픈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은 나하고 너 1인칭, 2인칭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주되어야지 3인칭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깊은 오픈, 전인적인 오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멤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 이야기하면 결국 피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바깥 사람 간증해도 결국 피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해야지만 깊은 오픈, 전인적인 오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셀 리더가 먼저 자신의 약함이나 죄됨을 솔선해서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셀장이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데 셀원들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셀장은 얼마나 자기가 훌륭하게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부터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이렇게 오픈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뛰어나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리더 되신 분들부터 자기의 약함, 죄됨을 솔선해서 시인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러는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셀 리더는 멤버들이 자유롭게 오픈할 수 있는 적당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대화 사이에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침묵의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쁜 게 아닙니다. 침묵이 있어야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요, 자꾸 화두를 바꾸어서 자꾸 이야기를 빠르게 이끌어가면 깊은 오픈은 나오지 않겠죠. 침묵의 시간을 따뜻함, 또 여유 있는 분위기로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상대방에서 이렇게 깊은 오픈이 나오게 하는 또 방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부담 없이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격려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한 사람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이 공동체에 귀한 선물을 준 것, 또 내가 그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요, 오픈할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았을 때인데 형제님, 자매님, 문제를 털어놓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 용기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리더는 전인적인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나눔을 하는 이유는 그저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함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깨지고 무능한 내면을 보면서 함께 치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입니다. 나눔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요, 말씀 없이 나누면 너무 비상적이 되고요. 그래도 또 나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외적인 부분만 나누면요, 깨지고 무능한 자기 내면이 치유받거나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셀 나눔의 핵심은 깨지고 무능한 자기의 내면을 오픈하고 치유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데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 오픈을 하는데 내면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잘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좀 도전을 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계속 삶을 나누실 때 화를 내는 문제 때문에, 계속 분노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매번
아직까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짜 돕고 싶은데, 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서글퍼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시고 털어놓아 보십시오. 도대체 그같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분노라는 나 지난주 화나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상을 나눈 것이지, 그 본질에 진짜 그 뭐랄까요?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또 무력감의 반발로 쥐도 코너에 물리면 이렇게 그 문다고 하잖아요, 고양이를. 혹은 안에 있는 서글픔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그거에 오픈했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진실한 오픈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면 옆에서 진짜 따뜻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그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오픈한 전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주의해서 그가 부탁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체가 셀 모임에 좀 이제 나오는 것을 꺼려 하게 합니다. 그런데 셀에 나와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제 오픈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말이 셀에서 무시된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나와도 속내를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에서 그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나눴어. 괜히 내가 그 이야기 나눠서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됐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셀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해도 또 나도 익숙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자매 속의 상처 때문에 그래도 또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매님, 지난번에 제가 자매님 말을 무시해 한다고 좀 느꼈는데, 제가 습관이 돼서 혹시 또 무의식 중에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적시 저한테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멤버들이 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자매의 말을 존중하고 싶고, 이렇게 자매가 우리 안에서 진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때로 셀 리더는 멤버의 행동의 어떤 약한 부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경책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냥 두둔만 해가지고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경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책을 하려고 하면 리더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쌓여있는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것은 힘이 있지만, 내가 평소에 사랑이 전혀 없었고, 게다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권위가 없다고 하면, 이 말은 도리어 상처가 되고 도리어 더 관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깊은 오픈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 그 다음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다시 안정을 되찾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열린 분위기에서 수용되는 분위기가 되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도 자기가 그런 그 슬픔과 이렇게 감정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요, 모임 안에서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혼자 폭발해놨는데, 폭발하는 것도 힘들지만 폭발하고 나서 디스습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그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그의 폭발된 격한 감정을 셀 그룹은요, 이렇게 스펀지처럼 흡수해주고 이렇게 분산시켜주고 누그러뜨려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요, 막 이렇게 어떤 문제에 고통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엄마가 품으로 꼭 안아주면 그 품이 아이의 감정을 흡수해서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처럼 셀 그룹이 해야 되는 일은 감정이 폭발되어질 때 누군가 그것에 안전한 품의 역할을 해 주어야지 깊은 오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한 멤버가 폭발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에게 충분히 관심을 쏟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 나눔의 모임의 정상적인 틀이 깨지지 않도록 가능한 대로 정상적인 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막 폭발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다 거기다 포커스 맞추어서 다 이것저것 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것만 해야 되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모임을 운행하는 거 냉정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제 틀을 지켜 나가게 될 때 오히려 내가 지금 이 폭발한 감정이 이게 현실이 항상 현실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혹은 이렇게 격정적인 폭발이 있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일상의 관계를 해 나가야 하는구나, 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좋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셀은 내가 일상에 우리 앞에 내용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일상에서 결여되어진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과 감정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또 keep going 하겠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겠다 결정하게 하는 것에서 이 셀 모임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지는 거, 그 모임 시간이 정형적인 패턴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깊은 치유가 깊은 오픈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요, 셀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셀에서 오픈을 하지만 그 오픈이 다 치유가 되어지거나 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픈한 대가로 스스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더 느끼게 되는 멤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멤버들은 오픈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멤버들은 이제 점점 더 자기 잘못을 숨기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오픈이 치유와 성장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계속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정신이 충만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셀의 정신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멤버 중에 이제 문제가 좀 덜한 사람, 문제가 좀 많은 사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 공동체 전체가요, 느끼는 분위기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각자가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체들 중에서요, 말하자면 가장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요, 훗날 가장 그 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좀 문제덩어리, 여기는 참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장 많이 깨진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가장 많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 것도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고요. 또 베드로가 그러했고요. 근데 어떤 사람, 곧 자기의 무능이나 실패는 절대 내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깊이도 얄팍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서로 간에 계속 인정해야지 지금 문제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요. 지금 문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요, 계속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